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터 교수입니다. 오늘은 약간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른바 투바디 프로블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두 사람 다 박사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두 사람 모두에게 교수 자리를 제안해 주는 학교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죠.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에 좋은 대학이 뭐 하나, 두 개, 뭐 세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두 부부가 같이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는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한 사람은 이쪽 도시에서 이쪽 대학에 교수로 임용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도시에 임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교수가 되려고 하는 부부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교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아주 대학이 주변에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일들이 미국 대학에서 가끔 일어나는데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웹사이트는 UC 샌디에고의 물리학과 교수님들의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 두 분이 서로 부부예요. 이 여자 교수님이 칼럼을 쓰셔서 이 투바디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이 인터넷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과에 부부가 같이 임용되기도 하고 같은 학교의 다른 과에 이렇게 임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일어날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사실 투바디 프로블럼을 미국 대학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할 때도 사실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박사가 교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지원 과정에서 약간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딜이 되냐면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인터뷰 과정에서 내가 이쪽에 오게 되면 뭐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지만 또 같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 과정에서 꼭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와이프가 어디서 박사를 했고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정도의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와이프 자리도 지금 여기서 요구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대학 인터뷰 분위기는 그거보다 조금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겠지만 적당한 수준 내에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지원을 하는 사람이 논문도 많이 쓰고 앞으로 아주 유망한 경우라면 학교에서 지원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박사 후 과정, 그러니까 포스탁이라고 부르죠. 그분이 저희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전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 지원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 과정에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와이프도 지금 자리를 찾고 있다. 둘 다 박사를 받았고 학과나 뭐 전공은 많이 다르긴 다르지만 그냥 찾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학교에서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와이프 되는 분의 학과에 한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학교 차원에서. 그래서 논의 끝에 그쪽에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를. 그래가지고 그 학과 차원에서 서로 얘기가 잘 돼서 두 학과에서 각각 한 자리씩이 나오고
거기에 두 사람이 인터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임용이 됐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케이스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고 또는 아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회나 국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나쁘다, 또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부가 한 학과나 한 학교에 임용이 된 다음은 어떨까?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서양 국가여서 그런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약간 독특한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여기서 유학을 하고 있던 학생 때 학과에 부부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 교수가 부부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출퇴근을 따로 하고요. 또 예를 들면 학과에서 전체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면 세미나가 있으면 교수, 대학원생들 다 같이 어떤 건물에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은 뭐 교수들을 보게 되고 대학원생들을 걸어가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제가 5년 넘게 박사과정 동안에 한 번도 그 두 부부가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 이 직업군을 막론하고 사실 부부가 같은 직장에 아주 가까이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 두 분이 앉아서 뭐 점심을 먹는 것도 뭐 다른 분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보고 그 두 분이 그 세미나 갔다 왔다 할 때 충분히 서로 같이 갔다가 같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왜 가능할까? 미국에서는 왜 가능할까? 사실 미국에는 그 COI라고 해서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해서 한국에도 이제는 이 개념이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대회의 출품작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다 그랬을 때 출품한 사람들 중에 저하고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저와 뭐 가족인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 일로 엮여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심사위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COI에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일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왜냐하면 참여했다가 나중에 일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 개념이 예전부터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이런 개념이 한국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공정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요즘 더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부가 같이 한 학교에 동시에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 임용이 된다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약간 좀 불공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한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했고 또 한국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게 미국에서는 가능할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교수직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한국과 많이 달라요, 여기는. 물론 좋은 직장이죠. 좋은 직장이고 한국과 비슷하게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요. 또 뭐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또 한국과 비슷하게 다른 뭐 기업에 들어간 것보다는 조금 낮기는 낮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안정성이라는 게 조금 보장이 되는 측면,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과 큰 차이점은 교수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대접을 높이 해주거나 그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게 서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한국 같으면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라는 게 되게 특별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서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약화된 측면이 조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라는 자리 자체는 사실은 그냥 뭐 적당히 괜찮은 직업군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그게 뭐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될 만큼 크게 막 모든 사람들이 와 이렇게 좋은 직장이구나 하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에요. 그게 아마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인데요. 물론 동양 국가가, 한국을 포함한 동양 국가가 더 가족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가족 간의 이 관계가 더 끈끈하고 그렇기는 한데, 신기하게도 실제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가족을 얼마나 중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갑자기 조퇴를 한다. 왜냐면 애가 아파서.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한국에 있던 그 시절만 해도 대략 15년 전, 20년 전인데, 그 시절만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가장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애가 아파서 조퇴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분위기라는 게 과연 부드러울까? 여기는 사실 그런 부분은 항상 부드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관용의 폭이 아주 넓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직장에 이제 그 자리를 잡아서 제가 그쪽으로 가게 컨트랙까지 다 썼는데 거기를 못 가게 됐어요. 왜냐면 가족이 그 도시로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그게 충분한 이유가 돼요. 한국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어렵사리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 그 회사에다가 우리 가족이 거기 가기 싫어요. 다른 데 알아볼래요. 나 거기 안 가요. 라고 얘기할 수 과연 있을까요? 그런 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족에 대한 그 중요도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대학의 노력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찢어졌을 때 굳이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관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바디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 방향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이 배우자 덕에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볼 수 있는 이 투바디 프로블럼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터 교수였습니다.